경찰 수사 전담기구 국가수사본부의 제2대 본부장으로 임명이 발표됐던 정순신 변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인가에 그 임명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 그제였네요. 토요일 날 오후에 사임 의사를 정순신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한 28시간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죠. 자, 대통령실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하시는지. 말씀드렸듯이 추천권자로서 이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네, 대신하겠습니다.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님이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17년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자사고에 다닐 때 동급생을 향해서 뭐 저렇게 폭언을 일삼고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룸메이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늘 24시간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같이 하는 학우가 네. 저렇게 언어 폭력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그 정순신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좀 그것이 덜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몸에 생긴 상처보다 마음에 생긴 상처는 더 평생을 갑니다. 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남자 고등학생이 그만한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는 식으로도 아마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예. 이것은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감독관으로 있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참으로 이 사태에 대한 그 처리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고 1년간을 끌면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1년 이상을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 의원님. 예,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고요. 화가 나신다. 예. 방금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이 웃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안타까운지 잘 모르겠고, 송구하다,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래도 지금 부족한 판에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으면서 안타깝다 하고 들어가 버리는데, 저분 지금 정신이 없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르는구나. 저는 저분 이번에 추천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돼,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된다. 예. 이분 이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거짓으로 한 거고요. 음. 또 제가 알기로는 2016년, 7년 정도에 이분에 관련된 기사가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순신 쳐보면 다 나올 겁니다. 요새 AI 돌려보면 예. 한두 시간이면 다 나올 자료들을 몰랐다. 저는 혹시 이 정도 넘어가자, 우리 편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예.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국민들을, 언론들 한번 시험해 본 게 아닌가. 근데 아차 걸렸다,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정식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예. 저런 발언 하시면 안 되고요. 고개 숙이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본인이 추천권자였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누가 된 대통령에게 사과하시고 정말 정순신과 함께 사퇴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허. 굉장히 저는 화가 납니다.